불박차는 저 앞에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 신호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택시가 여기서 와갖고 쾅! 네. 어때요? 쾅이에요? 콩이에요? 지금 부딪히는 거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자, 택시가 왔어요. 차 문질러 보세요. 네. 이 정도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 쪽에서요. 수리비는 해주겠다. 근데 다친 건 인정 못한다. 그래서 마딤을 신청했어요. 수리비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 정도면. 옆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쪽 펑 튕겼대요. 머리 튕기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수리비 얼마 나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수리비 대충 콩이에요? 쿵이에요? 쾅이에요? 측면을 부딪히면 더 셉니다. 정면을 부딪혔을 때보다 옆에서 들이부딪히면은 더 많이 다칠 수 있어요. 수리비 200만 원이라고요. 예, 80에서 100만 원이라고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택시가 그래 차값은 무료 차는 고쳐준다. 다친 건 인정 못한다. 너 가짜 환자야. 마딤을 신청했어요. 마딤을 신청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다쳤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무진장 바쁜 때였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입원했어요. 제 돈으로 치료비 부담했습니다. 제 돈으로. 보험사대 중에 제 돈으로요. 제가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내 돈 내고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동네 병원 갔고요. 허리 염자 2주 진단 나왔어요. 개인 사업자고요. 강남에서 헤어샵 한답니다. 그때 한참 오픈이 코앞이었어요. 예, 강남에서 헤어샵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요. 예. 오픈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 안 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병원에 있었대요. 그리고 차는요 앞범퍼가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찢어졌어요. 차가 찢어졌어요. 팬 다 찌그러졌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샜고요. 본닛 열어보니까 워셔액 통이 깨져 있었고요. 라이트 지지도 부러졌고요. 자동차 견적 400만 원 나왔대요. 대인 접수는 못 해준대요. 정말 톡 받은 거라면 저렇게 차가 많이 망가지겠어요? 아이고 오픈이 코앞이라서 이번도 망설였고요. 저는 머리를 창문에 박았고요. 내려서 허리가 후루룩 떨렸습니다. 정말이지 억울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할 일 없어서 내 돈 내고 입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오디오가 없어서 그렇죠. 옆에서 들이받으면 그리고 저렇게 신호위반에 달려올 걸 미리 예상도 못하잖아요.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 나왔다. 그럼 치료비도 안 대주고. 저거 민사소송하면 당연히 이깁니다. 마디모 그거 법원에서 그게 뭔데? 그게 뭐야 마디모가? 마디모는 지금은 이제 한물 갔어요. 옛날에요 저 1년에 15,000건씩 했어요. 어느 한 경찰서에서 500몇십 건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전부 다 치료 안 해줘요. 마디모 국가수에서 너 안 다쳤대. 국가수가 뭐 국립과학수사병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의사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이 교통공학과는 의사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건 마디모 대상이 아니에요. 마디모는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속도 차이가 8km 이하다. 그리고 차에 부서지긴 했지만은 흔적은 있지만은 박살나지는 않았다. 현저한 손상은 없다. 그리고 외국에서 실험해보니까 안 다친다고 하더라다. 외국에서 실험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뒤에서 쿵! 아파요? 괜찮아요. 쿵! 이제 좀 아픈데? 그렇게 성인 남녀 20명씩. 뭐 독일에서도 하고, 캐나다에서 하고,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그래 해보니까 범퍼카 비슷한 걸로 실험해보니까 안 아프대. 시속 8km 이하는 안 아프대. 안 아프고 조금 불편한 사람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괜찮대. 다친 사람 없었어. 그래서 너도 안 다쳤어. 이게 마디모입니다. 외국에서 실험해보니까 안 다쳤다 그랬더라. 너도 안 다쳤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끔가다 미 육군 의학연구소. 아이고 덩치 때문에 군인들이 턱턱 그리고 전투하러 나가면서 쿵 부딪혀보니까 다치지 않더라 웬만해서는. 근데 가만히 있다 갑자기 퍽! 나는 아픈데.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국가수에서는 안 아프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픈 것도 국가수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웃기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죠. 근데 내 라이트 지지대가 깨지고 워셔통도 깨지고 다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그게 깨지고 사람 몸도 물러야 되죠. 이제는 마디모 이런 사고에서 마디모 그거는 아예 국가수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환자도 안 받습니다.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 봐야 되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의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환자도 안 보고 국가수에서 시속 8km 이하면 안 다쳤다, 안 다쳐야 된다. 웃기잖아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네요. 일방통행길 불박차는 앞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자, 쭉 가는데요. 괜찮니? 아니, 저 어린이가 여기서 쭉 가는데 내리막길에 휙 달려갖고 불박차는 멈추죠. 불박차는 여기서 천천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가다가 나 멈췄어요. 피할 수 있나요? 일방통행길 천천히 가는데 자전거 가서 나는 얼른 멈췄지만 자전거 쏜살같이 내려와서 여기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도 못 잡고 와서 부딪혔어요. 이 사고 아이가 너 엄마 아빠 연락처 그랬더니 안 알려줘요 애기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저게 어른이 탄 자전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역주행이잖아요. 네,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가해차가 되는데 근데 어린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다. 그래서 차대 보행자, 불박차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나. 그러면서 대인 접수하래요. 그래서 4만 원 범칙금, 벌점. 아무래도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범칙금 벌점 맞는 게 맞나요? 아니 길 가다가 제가 돌에 맞았어요. 돌 던진 사람은 잘못이었고 돌 맞은 사람이 잘못해서 처벌돼야 된다고요? 그게 맞나요? 아니 그래 차대 보행자 차를 가해자로 한다는 거 좋다.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저게 자전거 초등학교 1학생이 타고 내는 자전거 저게 보행자인가요? 차 아니에요? 바퀴 달렸잖아요. 빨리 내려왔잖아요. 참나 이거 담당 경찰 저보고 운이 되게 없대요. 아니 우리 사회가 운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가요? 운 나쁘면 처벌받아야 되나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2014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길 가다가 제가 돌에 맞았어요. 근데 돌 던진 사람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돌에 맞은 내가 가해자가 되고 내가 치료도 다 해줘야 되고 합의금도 줘야 되고 나 벌점 먹고 벌칙금 먹고 이상하지 않나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보행자다? 그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저 어린이가 보조바퀴 달린 조그만 자전거 그걸 타고 달렸어도 저 100대 빵이죠. 운전자가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교차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교차로 네모박스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 푹 와서 난 멈추다 들이받았는데 운전 잘못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어린이 세발 자전거라든가 보조바퀴는 조그만 바퀴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어린이 놀이기구라 볼 수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100대 0이 되고요. 저는 바퀴가 크고 속도가 빠르고 그런 것은 아무리 어린이라 하더라도 차대 자전거, 차대차 사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바퀴 큰 거 타는 어린이들이요. 그것은 민식이법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고 조그만 바퀴 달린 보조바퀴 있는 누가 봐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만 그건 놀이기구 타는 어린이니까요. 네, 그럴 때만 민식이법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고를 아직도 차를 가해자해서 벌점과 범칙금이 지금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해서 내가 보험 처리해주고 치료해주고 다 해주겠. 그 이상하잖아요. 100대 빵입니다. 운전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아이의 부모가 차 망가지고 물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에 가입해야 될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다친 것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예, 건강보험을 하고 놀다 다친 거니까요. 건강보험 그리고 모자란 건 실손보험으로. 아이들 자전거 탈 때 내리막길에서 타게 하지 마시고요. 차 다니는 데서는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놀이터, 운동장, 공원에서 타게 하십시오.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불박차가 우회전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우회전 하는데, 으아, 이런.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니? 여기서 딱, 아, 참나. 자전거 탈 때 이런 데서요. 우선 자전거가 연료면 안 되죠.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리고 내리막에서 속도를 줄여야지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와야 되죠. 이번 사고는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고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네, 아이한테 괜찮니? 그래서 아이가 겁이 나서 났는지 모르지만 괜찮다는 걸 도망가려는 건 안 된다, 이리 와라 그러고 자,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연락해라. 내 연락처 알려줬어요. 야, 그날 저녁 때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요. 내 병원에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걱정돼서 대인 접수는 해줬는데요. 제가 잘못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으로 보이는데요. 100대 0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거울. 여기서 잠깐 거울을 좀 봤더라면. 잠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고 꺾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거울이 있을 때는 거울을 봐야 돼요. 요 거울. 거울에 자전거 내려오는 거 봤으면은, 저기 애가 오네? 그러면 그 애가 지나갈 때, 가까이 올 때 빵빵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대 0이 같지만은 100대 0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울. 거울은 보라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애들이 저렇게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기보다는 100대 0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자녀들한테 내리막길에서 저렇게 세게 달리라고 세게 달리지 못하게 평소에 교육시키시고요. 여러분들 딱 꺾어질 때 저런 데서는 애들이 쌩쌩 달려올 수도 있구나. 그럴 때는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굳어진다 마음까지. 거울 꼭 보십시오.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7년 전이네요. 2013년. 여기에서 여기서요. 지하주차장 올라가요. 쑥 올라가는데 이 거울에 보일까요? 예, 여기서 요거 차가 금방 지나가는데요. 거울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고요. 이 차 때문에 안 보이죠? 딱 지나가니까 어린이 킥보드 발로 지치는 거예요. 저희가 출구에서요. 약 한 50m 된대요. 길이가. 거기를 애가 그냥 쫙 재밌잖아요. 쭉 내려가잖아요. 킥보드 타 그냥 냅다 달려왔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저 거울이 있네. 거울이 있네. 불빛 때문에 안 보이고요. 여기에서 저런데 지하주차장은 거울이 있다 하더라도 저쪽이 어둡잖아요. 그럼 불빛을 보고 알죠. 하하. 순간적이었어요. 저기
끝에서부터 내리막길이 한 48m. 불박차 보험사가 어린이 병원비 35만 원 대주고요. 또 합의금도 70만 원 지급했대요. 이게 불박차 운전자가 잘못이 있나요? 차대 보행자? 그렇죠. 저거는 킥보드 조그만 거니까 놀이기구예요. 아니 아무리 놀이기구를 하더라도 저렇게 튀어나온 걸 피할 수 있나요? 예상할 수 있나요? 저 운전자의 잘못 없어야 되겠죠. 저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 미리 보이지도 않고 예상도 못하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거. 오히려 전동 킥보드 아니라 아이들 타는 그냥 발로 지시는 킥보드예요. 저것 때문에 내 차 망가졌어요. 그거 아이 부모가 100% 물어줘야죠. 제발 이때까지만 해도 옛날이었어요. 2013년도 11월이에요. 옛날엔 이렇게 끝났다 치더라도 이제는 안 되겠죠. 이제는 100대 0 합시다. 아무리 어린이 하더라도 이건 100대 0이야 옳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네, 우회전하기 위해서 천천히 저 앞에 보조 신호등이 녹색 신호입니다. 네, 이제 우회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하이 참나 보조 신호등 우회전하라고 보세요. 여기서 보조 신호등이 녹색이에요. 그럼 횡단보도 여기는 빨간불이죠. 이 빨간불인데 근데 버스 사이에서 저기를 나오려고 그러면 보고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제발 무단횡단 하더라도 안 보일 때 눈으로 좀 확인하고 나오세요. 저렇게 갑자기 튀어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사고 차대 보행자 사고니까 차가 잘못했다고 할 건가요? 이제는 100대 0은 100대 0인 겁니다. 저렇게 갑자기 튀어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예상도 못 하잖아요. 횡단보도 빨간불, 나는 우회전 보조신호등 우회전 녹색불 이럴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녹색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이렇게 켜져 있으면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 여기서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여기 잠깐 섰다 가야 될까요? 정지선에 왜 안 섰어? 정지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서 내가 섰다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경찰 조사관분들도요. 교통사고 조사관분들도 이제는 100대 0은 100대 0. 아무리 차대 보행자 사고를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 사고를 하더라도 이거 무혐의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리고 100대 0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해자, 보행자를 피해자로 이렇게 표시는 하더라도 그러나 가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가로 열고 가해자 무과실. 그래서 좀 표시 좀 해줍시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 근데 아직도 100대 0이 100대 0으로 대접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 폼으로 그려놓은 거 아닙니다. 중앙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 좋고 구름 좋은데요.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커브길을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았어요. 그런데 뭐야? 나는 피했는데 이런 아니 커브 살짝 돌아서 이제 보이는 거죠. 처음에 커브 돌 땐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였어요. 커브 딱 돌아서 이제 앞쪽을 딱 봤더니 뭐야? 나도 달리죠? 요 차도 달리죠? 요 차가요 흰색 차를 추월한 것 같아요. 추월해서 바로 다시 들어가야지. 여기서 2초 내에 사고 날 것 같죠? 볼까요? 1, 2. 예. 내가 60, 상대가 60. 그럼 120으로 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차가 보이더라도 못 피하죠. 저 차가 추월하기 빠르게 달려왔어요. 나 커브 돌전 보고서 나 오른쪽으로 피했어요. 피했는데 쫓아서 때려요. 그런데 보험사가 아니 저거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왜 못 피했어요? 빵빵 하면서 빵빵 해줬어야죠? 브레이크 잡아도 못 피해요. 그 차가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백대형인데요. 보험사는 이런 경우에도 불박차한테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보였는데 왜 안 피했어? 방어운전 안 했어. 도저히 방어운전이 안 되죠. 방법이 내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비키는 거 말고 없어요. 후진은 안 되잖아요. 후진으로 부산까지 님께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되잖아요. 100대 빵이죠. 제발 무리하게 추월하지 마세요. 앞차가 느리게 가면은 빵빵 하세요. 빨리 가라고. 아니면 번쩍 한번 하세요. 그럼 앞차가 양보해 주잖아요. 좀 공간이 있을 때 요런 데서 저 좀만 기다리면요. 저 차가 여기 요런 데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 요런 데 이쪽으로 좀 비켜서 그때 가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오다가 아이고 저러다 자칫 못하면은 정면 충돌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지금 우리 사망자 숫자가 많이 많이 줄었어요. 네. 교통사고 옛날에 한때 1년에 90년대 초반에는요. 1년에 12,000명 죽었어요. 교통사고로요. 72시간 이내 사망하는 그 숫자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3,000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중앙분리대가 많이 생겼어요. 중앙선 침범이 사망사고예요. 그 다음에 과속 감시 카메라. 그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안 내요. 가다가 속도 줄이고. 세 번째는 운전자의 문화의식이 향상됐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으악, 왼쪽으로 피하자. 그러면 이 차량 박살납니다. 오른쪽 더 피하지 그랬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여기서 꼬라박힙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최대한 브레이크 잡아서 오른쪽 피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쪽 피하잖아요. 더 못 가잖아요. 어떻게 더 피해요? 자, 쭉 가서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발견했죠? 요거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여기서 가면서 피하잖아요. 여기까지 피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피해요? 내가 왜 꼬라박으라고요, 여기?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럴 때 왜 왼쪽으로 안 피했느냐?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피할 수가 없죠. 최선을 다했죠. 속도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피하면 더 이상 어떡하라고요. 이런 건 100대 0이 아니라 200대 0, 300대 0이 됩니다. 오전에 했던 방송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또 달라요. 예, 오전에 했던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보시죠. 자, 풀박차. 동네에 차를 세울 만한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파트촌은 그래도 요즘 새로 생긴 데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독주택들 쭈룩 있는 데는 길가에 차를 세우기도 하죠. 이렇게 개구리 주차처럼 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교통사고 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집 근처 동네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사고 날까요? 예, 내가 차 개구리 주차해놨는데 인도 약간 물고요. 어떤 분은 인도를 물고 저리 주차하면 되나? 예,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꽝. 저기서요, 다시요. 여기에서 자, 스타렉스가 언덕길을 빠르게 내려옵니다. 빠르게 내려다가 이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나와서 불법 좌회전. 그러니까 저걸 급히 피하면서 와, 큰일 날 뻔했다. 오토바이 박살 날 뻔했어요. 예, 저기서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토바이 피하다가 예, 깻잎 한 장 차이로 오토바이는 피했습니다. 저거는 오토바이랑 스트렉스랑 둘이서 100대 0인지 90대 10인지 80대 20, 70대 30,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근데 내리막길에서 저렇게 속도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저거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지만 스트렉스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죠. 천천히 왔으면 저렇게 급하게 안 피해도 되잖아요.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망갔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망가고 스트렉스가 와서 꽝! 들이받은 이 스트렉스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불박차한테 90대 10이래요. 불법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법 주차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동네에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아이, 참. 불박차가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 불박차가 주차한 게 아니고 천천히 오르막길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왔으면 똑같은 사고가 납니다. 이번 사고는 불법 주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일어난 거였으면 불법 주차에 대해서 낮에는 10%, 밤에는 20%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불법 주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내리막 커브길에서 빠르게 달려왔고 오토바이가 불법 좌회전 하려고 그랬고 둘이서 잘못해서 내 차를 망가뜨린 거예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별도로 하고 내 과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천천히 올라오다가 똑같은 상황 나가지. 마침 그때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오고 있었는데 똑같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중앙선 집어 못 피합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되고 불법 주차 10%라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방해될 때 있잖아요. 불법 주차 때문에 중앙선 물고 가는데 마지막에 차가 와서 피하다가 일어났다든가 또는 코너 부분에서 불법 주차돼서 잘 꺾는데 방해됐다든가 그럴 때는 불법 주차에서 잘못이 있죠. 근데 지금은 훤한 대낮에 지나가는 차들한테 방해도 안 되고요. 쑥쑥 지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불법 주차 때문에가 아니기 때문에 100대 빵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도망갔어요. 오토바이랑 트럭이랑 저거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잖아. 오토바이 80, 트럭 20. 걔 트럭은 20%만? 그게 아니에요. 이 트럭으로부터 100% 다 받고 트럭이 도망간 오토바이한테 찾아서 구상권 청구하든지 아니면 못 찾으면 끝이든지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에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 부진정 연대 책임. 둘 중에 하나 딱 잡아서 종합법 되는 대로부터 나는 100% 다 받으면 됩니다. 그나저나 우리도 좀 공영 주차장도 좀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동네 주차장 없으면 진짜 답답해요. 불법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차 세울 데는 없고요.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안타깝습니다. 속초 쪽이네요. 22사단 보이는 거 보니까요. 여기서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죠. 황당합니다. 자, 앞차가 어떻게 가나요? 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오른쪽 안전지대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로 갈래나? 이런.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져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오른쪽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요 길로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그냥 가는데 이 차가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해갖고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난간을 들이받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으악! 피할 수 있나요? 앞에 가던 스트렉스가 깜빡이도 브레이크도 없이 자 브레이크 등 들어오나 보세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 마지막에 들이받을 때 결국 졸음운전이에요. 이 사고 깜빡이도 브레이크도 없이 다리에 접어들기 전에 오른쪽 길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옆에 옆길이 있거든요. 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진하더니 교각 정면을 들이받고 제 앞으로 뒷부분 붕 떠서 날아오더군요. 순간적으로 피했지만은 그러나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졸음운전으로 돌진해서 앞으로 가던 차가 갑자기 저한테 날아들어왔으니. 그런데요, 경찰관은 1차 사고는 그 차가 100%인데 2차 사고는 내가 가해자래요. 경찰관은 2차 사고를 저를 가해자로 몰고 있습니다. 2차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불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 가해 차량 맞아. 앞차 100% 잘못이야. 앞차가 더 잘못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이건 앞차 100%지. 아니야, 불박차 조금 잘못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이런 것도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되고 불박차가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두 분 계시네요. 4%. 앞차 100%라는 잘못이, 앞차 100%라는 의견이 68%.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 우선 앞차가 뒤로 지금 날라오면 어떻게 피해? 그래서 백병 하셨는데요. 이거는 앞차가 뒤로 날라온 게 아니고요. 보세요. 앞차가 박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기 때문에 그 차가 나한테, 저거는요, 그 차가 뒤로 튕긴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가서,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보세요. 저 차가 나한테 온 게 내가 그 차로 간 거예요. 갑니다. 여기서 내가 간 거예요. 내가. 뒤로 날라온 게 아니고요. 그러나 과실 비율은, 아니 오른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죠.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갑자기 뒤로 탁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내 눈엔 내가 날라오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갔던 차가 교각을 들이받고 브레이크도 없이 저렇게 할 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100대 0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차의 안전거리는 앞차가 브레이크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처럼 저렇게 졸음운전이나 교각을 들이받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그 차를 들이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 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뒷차가 뒤로 밀리는 건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중앙선 침범해서 저 차랑 부딪히면 저 차가 밀려요. 그 중앙선 침범 트럭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못 없어요. 이거는 자, 앞차랑 좀 거리가 좀 짧죠. 지금 얼마나 될까요? 한 5, 6m 되는데요. 조금 거리 좀 속도가 있으니까 거리 좀 두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들어가는 거 좀 보고, 완전히 들어가는 거 보고 완전히 들어가는 거 보고 갔더라 되는데 좀 가까이 간 거.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불박차에게도 한 20% 정도는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만약에 이런 사고로 누군가가 사망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럼 나도 처벌받는 거예요. 단순한 부상사고 같으면은 그러면 그냥 보험 처리 끝나죠. 그래서 안전거리는 항상 앞차랑 좀 여유 있게 가시고요. 그리고 앞차가 빠질 때 빠지겠지. 옆에 길로 빠지는 걸 볼 때까지는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황당한 사고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6년 전 영상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밤에 무단횡단해도 안 되고요. 차도로 걸어가도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십시오. 왜 그럴까요? 가겠습니다. 제한속도 60도로 해서요. 60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60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앞에 이런 아이 참, 다시요. 자, 여기서 반길을 가는데요. 맞은편에서 뭐가 옵니까? 맞은편에서 오는 것들이 과연 뭘까요? 소 8명가 두두두두두두두두 붕 떠서, 소가 큰 거는 600kg까지 가요. 한 300에서 400, 500, 막 600까지 가요. 그 큰 소가 자동차에 승용차에 부딪히니까 아까 붕 떴다 떨어지는 거 보셨죠? 소가 붕 떴다 떨어져요. 소는 4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붕 떴다 떨어지니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었으면 그냥 날아가서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소 8마리 중에 3마리 죽었어요. 하나는 다리 부러지고요. 나머지 옆으로 피해서 괜찮았고요. 사람이었으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밤길에 저런데 술 마시고 취해갖고서 무단횡단 또는 저 아스팔트 걷다가 그런 사고 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은 무게중심이 위에 있잖아요.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붕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고가 단순히 동물과의 사고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보험사가요, 우리 또 보험사는 얘기가 60대 40이래요. 불박차한테 40% 있대요. 이야, 참나. 투표해보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 소가 우두두두두 달려오는데 100대 0이지. 아니야, 우리 보험사에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판례가 있대잖아. 근데 보험사는 판례가 있다는데 판례 없이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예. 일단 그냥 판례가 그래요. 보여주세요. 못 보여줘요. 근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네, 그래. 일본 사고 100대 0이다. 60대 40이다. 그 중간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아테스형, 보험사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엉터리야? 예. 아테스형, 보험사는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자, 1번. 100대 0이 94%입니다. 60대 40은 한 표도 없고요. 80대 20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0대 0이 94%밖에 안 되네요. 6% 불박차가 잘못이 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여기서 상향등 좀 키지 마지막에 차도 안 오는데 상향등 켰으면은 미리 발견했을 거 아니야 미리. 그런데 상향등 안 켜갖고 뒤늦게 발견했잖아. 그러면요. 밤에 저 시골길 갈 때 상향등 켜는 게 좋죠. 맞은편에 차 없을 때 상향등 켰다가 차 불빛 보면 얼른 내리고요. 좋은데요. 내가 상향등 켰어요. 상향등 켰는데 저 두두두두 달려와요. 계속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향등 켜고 내가 어디로 가죠? 옆에는 논밭이에요. 논밭. 옆에 어디로 갈까요? 마침 미리 보였으면 여기로 숑 여기 이렇게 피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때 보인 게 아니라 빠질 때도 없이 보였다. 빠질 때도 없이 여기서 상향등 켜서 여기서 보였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 밑에 논으로 밭으로 그냥 처박혀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상향등 켜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 잡는 것밖에 없죠. 브레이크도 계속 와요. 근데 후진해요? 후진으로 부산까지? 상향등 켜도 소가 계속 오면은 빵빵하면요 오히려 소가 더 날뛰어요. 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소가 뛸 때 사람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소 막 뛸 때 소 쫓아가서 잡아보고 계세요? 소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소가 미친 듯이 뛸 때. 1. 소가 빠르다. 2. 사람이 빠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소가 미친 듯이 뛸 때, 예, 지금 우리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네, 소 우리가 잘못되니까 우선 딱 뒤쳐놨어요. 이제, 야, 찬스다, 막 뛰는 거죠. 소가 빠르면 사람이 빠르면 투표 시작. 개그 프로보다는 한문철 TV가 더 재밌을 때가 제법 있어요. 네. 시골에서 옛날에 보시면 알잖아요. 시골에서 손 막 뛰면 그거 잡을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100%. 100% 1번이에요. 소가 빠르다. 예. 소가 훨씬 더 빠릅니다. 소가요. 막 뛸 때요. 시속 20km보다 더 빨라요. 소가 몸이 저래도 뛰면요. 그러면 내가 60도에서 내가 60으로 가요. 내가 60으로 가고 소가 20으로 와요. 근데 혼자 뛰는 게 여러 마리 뛰니까 경쟁이 더 빨리 뛸 수도 있어요. 그럼 시속 80이에요. 전조등 불빛이 얼마 보입니까? 30m밖에 안 보여요. 30에서 40밖에 안 보여요. 그럼 시속 80면 1초 22m입니다. 2초 만에 사고 나요. 보이고 2초 만에요. 그래서 30m 가도 1.5초 만에 사고 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 만에 사고 나나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자 여기서 보일 때가요. 지금 여기쯤 보인다 치자고요. 그리고 1초 좀 넣으니까 사고 나잖아요. 못 피해요. 소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만약 한 마리가 또 피하는데 8마리가 두두두두두두두두 건너편에 놓고 4-8마리 못 피하죠. 저건 소주인이 소 우리로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당연히 소주인이 100% 잘못이죠. 그리고 소주인은 오히려 소 물어달라고 그러는데 왜 물어줘요? 소주인이 자동차 망가지고 나 다친 거 물어줘야죠. 그래서 동물 관리 잘하세요. 동물 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요. 밤에 저렇게 시골길에서는 그래도 상향등 키세요. 한 번씩. 키셔야 그래야 혹시 옆으로 좀 피할 때가 있으면 좀 아까처럼 쫓길로 옆으로. 예. 근데 미리 보면은 그래도 왜 내가 없어졌어?
미리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어떻게 좀 피할 게, 근데 지금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상향도 켰더라도 이거는 백대영이 못하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미친 짓 안 들면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조는 시속 90까지 달릴 수 있고요. 소는 70 못 달려요. 소는 한 빨리 달리면 순간적으로 한 30까지는 될 수 있어요. 20보다는 더 빨라요. 말은 70 정도 달린답니다. 말은 6, 70 정도로 70 정도 달리는데요. 근데 사람이 타면은 한 50 정도 달린대요. 근데 말은 한 4, 5km는 전력 질주하는데요.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서 그냥 터벅터벅 걷는데요. 근데 소가 지금 우리에서 나오지 얼마 안 돼갖고 진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소 날아가는 거 보셨죠? 사람은 골로 갑니다. 과실 비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가 붕 떠서 날아가는데 사람으로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시골길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시골길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으면은 여기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있죠. 요렇게. 자, 여기서요. 중요한 거. 요게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에요. 그래서 차는 요 안쪽으로 다니고요. 사람은 요쪽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쪽으로 걸어야 됩니다. 왜? 가끔 차가 푹 나한테 달려드는 경우 있어. 그럼 피할 수 있죠.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면은 차가 내 뒤에서 날 때려요.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차를 등지고 걸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가끔가다 술 마신 차가 날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차를 마주보고 걸으십시오. 이 차 오를 때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쪽으로, 우리 집이 저쪽이다. 그래도 이쪽으로 걸어가지 마세요. 예,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금방 건너갈 수 있잖아요. 건너가서, 무단횡단 하라고? 아니, 저기 무단횡단이 아니에요. 횡단보도가 없는 시골길은 최단거리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이쪽에서 오는 차가 이상하면 내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돼요. 절대 등지고 걷지 마세요. 자, 오늘의 교훈. 차를 등지고 걷지 말고 마주보고 걷자. 차가 안 다니는 곳은 우측 통행이에요. 차가 다니는 곳은 좌측 통행, 차랑 반대쪽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아주 좋은 내용 알았다. 동그라미. 철 기장님 동그라미 많이 주셨네요. 적에게 나의 동서를 보이지 말라. 양 원장님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D들은 마지막 거를 하여튼 최대한 줄이세요. 최대한 줄여서 소가 빠르다 사람이 빠르다 그것까지 투표하시고요. 최대한 줄여서 한 4분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소가 저렇게 날아갈 정도면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차를 마주보고 걷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등지고 가다가 뒤에서 들이받잖아요.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때리는 경우 있습니다. 10%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예. 나 신생선 바깥인데? 그렇더라도 왜 등지고 갔어요? 그래서 10%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잡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게요. 여기로 걸어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풀이 있고 돌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걷게 돼요. 여기 흰색선 물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둘이 같이 걸어가면 친구랑 둘이 같이 걸으면은 한 사람은 바깥으로 한 사람은 흰색선 걸어요. 그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맡았던 사건 중에요. 아주 큰 기업의 과장님이셨는데 주말에 이렇게 자녀들 둘 데리고 펜션에 놀러 갔어요. 근데 애들이 아빠 과자 먹고 싶어. 알았어, 과자 사올게. 엄마랑 같이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가게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서 옵니다. 남편이 이쪽으로 걷고요. 아내가 이쪽으로 걷습니다. 팔짱 끼고요.
그래, 아 여보 그래, 항상 당신 때문에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푹 남편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보. 뒤에서 스타렉스? 뭐죠? 무송가 스트렉스예요. 그게 이 사이드 미러가 팍 쳐갖고요. 여기 있던 남편이 붕 날라갖고 논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다 프레시 비치고 그러니까 논에 빠져 있어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도망간 그 차는 횟집을 하는데요. 자기 집에 술 마시고 있어요. 뺑소니 치고. 음주의 뺑소니인데 근데 나 지금 좀 당황스러워 집에서 술 마신다 그러면서요. 아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 등지고 가지 않고 마주보러 들어가면 여보 하면서 여보 하면서 팍 해서 둘이 같이 저 논두렁에 딱 빠지더라도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별의별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버스데이라고 저 얘기하는 게 저는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사망사고를 1300건 했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게 행복입니다.